자, 오늘은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인데요. 우리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면 간쓸게 15예요? 네. 좋아요. 15도 좋고요. 12도 좋고요. 거기에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일 거야. 리벳은 사람 이름이고요. 자유의지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일반적으로 자유의지라고 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학원에 온 건 자유의지에 의한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있죠? 내가 학원에 오고 싶어서 오고, 내가 결정해서 학원에 오고, 내가 공부하고, 이거 있죠? 이게 자유의지야. 그래서 리벳이라는 애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 이거를 한번 해본대요.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하는 나의 의지가 먼저 작용을 하고, 그러면 이 의지가 뇌파를 자극하고 행동으로 움직인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리벳도 이런 줄 알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에서 자유의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뇌파는 하려고 했더니 희한한 게 뭐냐면, 먼저 의지 이전에 뭐가 냐면 뇌의 전기 신호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손가락을 구부려야지, 여기가 이제 구부려야, 그지? 여기 구부려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이미 여기에서 뇌파는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뇌파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나의 의지, 자유의지가 있고 뇌파가 있고 행동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뇌파가 먼저 있고, 여기서는 뭐 준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래. 그러면 이 결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그죠? 인간은 뇌에 의해서 조종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뇌파가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를 인간은 따라할 뿐이야, 뭐 이런 거야. 잠깐 살짝 기분 나쁘네, 그지? 그죠? 계속 중간에 영상에 돌아가면 영어가 막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바꿔봤어요. 얘가 지금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시계를 관찰하고 내가 눌러야겠다라는 시간, 의지, 내가 4자를 가리키면 눌러야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4자를 가리킬 때 눌러야지 하고 버튼을 딱 누른 거야. 그리고 와서 내가 4자를 봤을 때 눌렀소 라고 알려준 거야, 지금. 그럼 내가 이제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니까 4자를 있을 때 눌러야지 하면 의지가 그때 뇌파가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진짜 해봤더니 뇌파는 이미 0.4초 이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4자가 나오면 눌러야지 그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뇌파는 이미 자신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안쪽에 이제 영상 보면 얘가 뭐라고 예를 들어주냐면, 스테이크 먹을까 라면 먹을까 막 걱정을 해요.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스테이크 먹어야지 하고 내가 자유의지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뇌파는 이미 쓸고 있는 거야. 스테이크 쓰고 있는 거야. 이런 예를 들어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뇌파가 먼저다, 의지보다. 그게 지금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하는 것보다 0.4초 이전에 뇌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뇌가 지시 내린 걸 후에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놈이 이 새끼가 있는데, 얘도 이거를 아까 리벳이냐 레빗이냐 뭐냐, 레빗이냐? 그래. 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준 거야. 요건 어떤 실험이냐면요, 모니터에 알파벳이 막 무작위로 막 나오는 거야. 지금 무작위로 나온 순간 내가 원하는 알파벳이 있을 때 그때 딱 누른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미 그럼 내가 Z가 나왔을 때 눌러야지 하고 Z가 뜨자마자 딱 눌렀는데 10초 이전에, 아까 0.4초잖아 10초 이전에 뇌는 벌써 Z를 누르고 있더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인간이 무엇을 결정할지 이미 알 수 있대. 뇌파를 보면 단추가 2개 있는데 왼쪽 누를까 오른쪽 누를까, 이거는 나의 의지잖아. 내가 때로는 오른쪽 누르고 싶으면 누르고 왼쪽 누르잖아. 근데 내가 오른쪽을 누른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뇌는 10초 전에 오른쪽을 누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뇌파를 한번 따져봤더니 한 60% 정도는 맞더라, 뭐 이런 얘기가 요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야. 자, 버튼을 누르기 이미 이전에 바로 뭐냐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야. 뇌가 활성화가 돼서 이미 누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뇌에서 알려준 걸 따라하고 있는 놈이다, 이런 얘기야. 그죠? 10초 전에 뇌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면, 과학이 더 발전하면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인가 봐. 그래서 우리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그거 있죠, 그거. 그것도 어떻게 써? 뭐 꿈꾸다가 뭐 하잖아. 아, 있어 뭐. 그런 게 바로 이런 상상에서 오지 않았나 싶네. 자, 그래서 이런 리벳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인문학적 함의,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그죠? 그 실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 인문학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게 작용할 수도 있다. 뇌의 생화학적 작용, 또 뇌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결정된 걸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거야. 영상 보다 보면 어떤 것도 있을 거냐면, 내가 오늘 무척 라면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나의 자유의지일까? 그렇죠. 혹시 어제 TV를 보다가 누가 라면을 맛있게 먹는 걸 봤어. 혹시 누가 오다가 지나가다 라면 냄새가 맛있었어. 그러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뇌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사안들이라고요. 그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현재 우리다. 그 다음에 역시 모든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빅뱅 이론하면 우주가 이미 뭐 결정됐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아예 미래 사회는 결정돼 있다라고 보는 그런 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관계없이 미래 사회는 다 결정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굳이 시험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결정났어요. 그냥 대학 가려면 대학 가는 거고요. 원래 못 가려면 원래 못 가고, 원래 재수생은 원래 재수생이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자, 영상 나와라. 자, 야동 모드로 바꿔주세요. 저 뒤에 하준 야동 모드로 바꿔.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을 대할 짧은과 희극과 7분짜리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셨나요? 과연 그럴까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논란이 가시지 않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아마 분명히 민주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도 참지 못하고 깡을 틉니다. 1일 1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나는 왜 깡을 틀고 있을까? 영상은 보지도 않으면서 댓글만 보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또 깡을 봅니다. 도대체 왜 깡을 보게 되는 걸까요? 깡을 보는 건 정말 스스로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지일까요? 최근 신인 가수 유산슬이 공중파에서 성공을 거두고 난 뒤 중국집 메뉴 중 유산슬의 주문이 늘었다는 정보가 SNS에 올라왔습니다. 한 스타의 예명으로 만든 한 단어가 수많은 사람의 메뉴 선택에 영향을 준 것이죠. 또한 영화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 쓰러졌다가 깨어나며 케밥의 일종인 슈와마를 언급하자 미국의 슈와마 판매량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주변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어쩌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어제 중국집에서 짬뽕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본인의 의지로 짬뽕을 선택했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 선택은 어제 유튜브에서 본 백종원의 짬뽕 레시피의 영향일 수도 있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해 해장을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정한 모든 선택이 전부 주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로운 것일까요? 자유의지로 내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물리학자의 관점을 더해보겠습니다. 고전력학에서부터 상대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는 필연성에 기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주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상태가 정해진 순간 어떤 미래가 올지도 정확하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이 논리를 계속 확장하면 빅뱅 이후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상태가 정해진 순간 우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이며 인간의 뇌 역시 물리적인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만약 우주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면 우주의 일부인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 역시도 이미 정해져 있게 됩니다. 우주의 법칙 속에 인간의 의지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내일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내년 밸런타인데이에 솔로일지 커플일지가 이미 우주가 탄생한 순간 아득히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유의지가 없다고 바로 결론을 내버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자유의지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분명 우리는 짜장면이나 짬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명 짜장면을 선택한 미래와 짬뽕을 선택한 미래 둘 중에 하나를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여기서 계속 볼지 이쯤에서 꺼버릴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꺼버린다면 저는 매우 슬프기 때문에 여러분이 꺼버리는 미래를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와중에 신경생리학자 벤자민 리벳은 독특한 발상을 떠올립니다. 뇌에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직접 측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리벳은 참여자들에게 버튼과 시계를 준 뒤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느낀 순간의 시간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뇌 반응을 뇌파 장비를 통해 분석했죠. 뇌파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스스로의 의지를 인식하는 것
것보다 약 0.4초쯤 전에 이미 뇌가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를 먹을지 아니면 라면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스테이크를 먹기로 결정했는데 그 전에 이미 뇌는 팔에 신호를 보내 스테이크를 칼로 써는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뇌 활동과 결정 사이가 너무 짧은 시간 간격이라 실험상에 오류가 있다거나 단지 뇌가 결정을 위해 준비하는 신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2008년 신경과학자 존 딜런 헤인즈와 그의 연구팀은 MRI 장비를 이용해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비슷한 실험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 결과 참여자가 버튼을 눌러야겠다고 느끼기 무려 10초 전부터 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더 나아가 아예 참여자가 왼쪽 버튼을 누를지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누를지까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전에, 심지어 선택을 하겠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뇌를 관측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니 우리의 의지는 그다지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자유의지로 뇌를 통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뇌가 먼저 결정을 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의식하는 것일까요?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실존하는 실체가 아니라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뇌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반대로 뇌의 물리적 반응이 우리의 의지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죠. 내가 지금 화장실을 가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뇌에 명령을 내려 화장실 변기에 앉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뇌의 강한 물리적 반응 덕분에 우리는 변기에 앉으려는 의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그럴듯하기도 하네. 이제 우리의 선택 또한 물리적 법칙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는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만약 미래가 모두 결정되어 있다면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미 내가 결정할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 선택에 대해 고민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자유의지가 그래도 쓸모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의지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유의지가 없다면 범죄자의 흉악한 죄 역시 그들의 의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폭력을 경험했던 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신미약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죄를 감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죄를 본인의 의지로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죠. 이건 결코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인류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5억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진화해왔습니다. 그런 진화의 과정 속에서 뇌는 독특한 능력을 발달시켰죠. 바로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이용해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조건을 바꾸어가며 나타날 결과를 예상합니다. 어느 날 중국집에서 짬뽕을 배달시켜 먹고 실망했다면 과거에 짜장면을 시켜 먹었던 기억을 상상하며 아마 눈앞에 있는 그릇에 담긴 것이 짜장면이었다면 더 만족했을 거라고 현재의 기분을 떠올립니다. 심지어 우리의 상상력은 더 나아가 선택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는 다양하게 펼쳐질 미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중 가장 만족스러운 미래를 골라 현재 선택을 만들어내죠. 덕분에 우리는 직접 실패를 겪지 않아도 상상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위험에 덜 노출된 채로 생존에 더욱 유리한 선택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뭔가 기묘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과 다른 선택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당시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현재를 만들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단지 선택은 그저 상상한 시나리오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의 선택을 만들어내는 세세한 생리학적인 뇌의 반응을 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내리는 순간 나의 의지가 개입해서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필연적인 세계관에서도 자유의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공을 던집니다. 당신은 공을 받던가 피하겠죠. 자유의지를 갖고 받거나 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선택이 날아오는 공을 받거나 피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 내려진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제 자유의지가 어떻게 필연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모든 의문이 말끔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의 천재 스티븐 호킹조차도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세계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척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필연성의 법칙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필연적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죠. 필연성의 우주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선택은 미래에 유효한 영향을 끼치며 오히려 우주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자유의지가 아니더라도 진화의 과정에서 꾸준히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현재 선택들도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선택을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지금까지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인 관점과 자유의지라는 개념의 탄생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분명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자유의지에 대해 단호한 결론을 내리고 명확하게 전달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논쟁의 이면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뇌의 비밀이 많기 때문이죠. 과학이 꾸준히 발전한다면 언젠가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을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과학이 우리의 자유를 모두 앗아가거나 오히려 인간은 실제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철학자 조지 에드워드 무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선택에 있다. 하지만 과학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어려움은 선택을 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알아나가는 데 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날이 오기를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누른 건 스스로의 자유의지였을까요?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뇌의 물리적 반응으로 인해 만들어진 의지였을까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영상을 무한번 반복 시청하게 만들고 싶은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킹크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자유의지로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들어보시면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놔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봤고, 그럼 우리 거는 어디 있냐면 EBS에서 나온 지문하고 지금 영상 지문하고요 겹치고, 그 다음에 간슬기에서 나오는 지점이 겹쳐요. 내용들이 다 겹쳐요. 그걸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뭘 줄 거냐? 짜잔, 요게 주겠죠. 자, 셋, 호. 자, 받자마자 단락 표시 좀 합니다. 단락 표시들. 가, 나, 글로 되어 있는데, 가글과 나글의 단락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가글은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고요. 나글은 하나, 둘, 셋, 네 글이 있네요. 네 개로 되어 있네. 자, 일단, 가글은 다이렉트로 읽어주고요. 나글에 1달러까지 갑니다. 가글 다이렉트, 나글 1달러까지. 자, 출발해볼게요. 출발!
자, 됐나? 자, 한번 참 체크 한번 해볼게요. 별건 아니니까 금방만 체크해볼게요. 1단락에서 포인트 되는 거는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과학에서, 식경과학에서 실험을 해봤더니요, 이건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대요. 그런 거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두 번째 달라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실험을 한 번 했죠? 준비, 이건 뇌의 뇌파를 검색하는 거고, 결정, 그 다음에 근육의 움직임, 이건 행동하는 거겠죠? 이런 걸 해봤더니 어떻게 했어? 우리가 근육의 움직임보다 뭐가 결정한 것이 200m초 앞에래요. 근육 움직인 게,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지, 지금. 자, 근육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200m초 전이죠. 요건가 봐. 그런데 어딨어? 여기에 뇌파가 움직였어. 뇌파니까 준비 전이겠죠? 얘는 얼마? 550초 이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순서는 뇌파, 준비 전이 의지, 근육 움직 이거래요. 그죠? 자, 그런데 뒤로 가봤더니 어딨어? 맞냐? 자, 맞지? 오케이. 이거 됐고, 그렇다 해서 됐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뭐 수은인가 봐요. 이름도 뭐야, 이거? 순한 놈인가 보지? 자, 얘가 했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뇌의 활동은 버튼을 누르는 거 아까부터 10초 먼저 전에 있었다고 그랬죠. 10초 전부터 이미 뇌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럼 한 5초 정도 있으면 얘가 뭘 선택할지도 알고 있대요. 됐죠? 그거를 다시 증명해냈고요. 그걸 해봤더니 거의 한 60%의 확률로 다 맞힐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자, 그 다음 단락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자, 그것이 자발적인 건가 반사적인 것인가를 구분해 보재요. 그래서 피실험자의 행동은 자, 간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지시 때문에 손가락을 구부렸죠. 그러니까 원인은 실험자의 지시가 원인이죠. 그러면 이건 이미 뭐야? 자유의지가 아니네. 실험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 이거는 자유의지가 아니네. 이미 드러난 말이. 다음,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철학 수업에서 흔히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사례로 많이 든대요. 이때 철학 교수는 내가 손을 들어서 자신이 자기 들은 거죠. 학생들에게, 야, 내가 이거 들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거냐? 아니면 꼭두각시처럼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냐? 라고 물었대요. 그러면 쥐가 올렸으니까 아까처럼 이건 없잖아. 실험자의 지시는 없죠. 그러니까 실험자의 지시는 없어? 그러니까 뭐야? 여기 봤더니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래요. 그죠? 하지만 얘도 전형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대요. 전형적인 자유의지는 또 아닌가 봐. 그죠? 그러면 전형적인 자유의지의 행동, 그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자유에 의지한 행동은 잘 짜인 행동체계에서 그 행동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럼 뭐겠어? 아하,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반드시 꼭 그 행동이어야 돼요. 그 행동이어야 하나 봐요. 이게 자유의지인가 봐. 교수의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 행동이 아니어도 상관없군요. 손을 들어 올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행동, 가령 노래를 부르는 행동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답니다. 이거 봐라. 자, 일단 볼게요. 자, 자유의지가 되려면 이 말은 대체할 수 없어야 되죠?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행동이어야 하나 봐. 됐죠? 그 다음에 뭐야? 지시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면 요거의 반대에 이제 반사적인 행동인가? 반사인가 뭐 이런 거잖아. 이거는 뭐냐면 대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손을 들려서 내가 손 드는 게 이게 나의 의지냐 아니면 반사적인 행동이냐 이래도 되고, 유후, 이 노래가 나의 의지냐 반사적인 행동이냐 이거 대체할 수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뭐야? 자유의지가 될 수가 없답니다. 됐냐?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자, 됐나? 자, 두 번째 달라 볼게요. 자,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 대체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아까 했던 거. 두 번째는 강요나 무의식에 한 것이 아니냐, 기냐, 이런 거 있죠? 요거에 따라서 나눠지나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있죠? 손가락 구부리가 기억이냐, 이거? 손가락 구부리가 기억이었냐? 가. 자, 예시양. 자, 예를 들어서 가에 손가락 구부리기.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였죠? 철학자. 손들기. 철학자가 손 말지. 맞았지? 철학자가 손들기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손가락 이거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도 있냐면 대체가 가능하죠. 대체 가능한 행동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게 왜 이게 떴지? 강요나 무의식. 요 강요나 뭐가 있어? 무의식에 의한 것이죠. 그죠? 근데 철학자가 손드는 건 이거 대체 가능하죠. 대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강요나 어떻게 써? 무의식이야? 강요나 무의식은 아니지. 무의식은 아닌 거야. 그러면 아까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건 이건 뭐야? 자유의지가 안 되는 거지. 강요나 무의식에 의한 거니까 얘도 자유의지가 아닌 거지. 그럼 대체가 가능하니까 얘도 자유의지는 아닙니다만 요거니까 강요나 무의식이 아니니까 요건 자유의지죠. 그러면 누가 더 둘 다 자유의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더 먼 놈이 누구야? 그죠? 가가 더 먼 놈이죠. 그래서 자유의지의 정형성에서 더욱 멀어졌대요. 얘가 더욱 먼 놈. 그죠? 이건 얘보다는 조금 덜한 놈. 이 얘기했네요. 됐죠? 그럼 두 가지였습니다. 다시 세 번째 단락 출발.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자, 어디 볼게요. 또 하나 추가해보고. 자, 준비 전이로, 준비 전이. 측정된 뇌의 활동이 의식적인 의도, W보다. 그러면 준비 전이의 뇌파가 의도보다 앞선다. 준비 전이가 더 앞선다가 리벳의 실험 결과죠. 그것이 타당할까 물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안 맞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얘 말은. 그러니까 리벳은 리벳이나 리빗인가 뭐야? 리벳은 아유 진짜 준비 전이가 있고요. 준비 전 뇌파 활동이죠. 이게 이제 뇌파죠. 뇌파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뭐겠어? 의도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을 한다라는 게 이게 리벳입니다. 리벳 요거였어요. 이게 타당할까라고 했으니까 뭔가 안 맞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가 봐요. 리벳의 실험에서 의식적인 의도가 나타난다고 본 시점은 그래서 피험자가 손가락을 구부려는 의도한 순간을 보고해라 이런 요구를 받고 의식적인 의도에 주목한 결과로 나온 겁니다. 지금 뭐냐면 원래는 사람이 의도라는 걸 잘 생각하지 몰라요. 그냥 쭉 행동을 합니다. 근데 너 언제 손가락 구부리고 생각했어? 그때 이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미쳐 여기서부터 이미 의도가 시작되고 있는데 인간이 의식하는 게 여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W에 앞서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의도.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 있고 준비 전이가 일단 리벳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는데 야 너 언제 손가락 구부리기로 했어? 아, 여기 나 이쯤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준비 전이가 있는 여기 준비 전이가 뇌파가 있는 여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의도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겠죠? 얘보다 먼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야. 맞아? 아니에요. 뭐가? 그건 아니에요. 아이씨. 이렇게. 그래서 이씨 똑같지. 씨. 그래서 자 얘 앞서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의도가 얘가 앞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서 대답한 의도가 여기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의도는 이미 앞에 있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가 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확정된 건 없나 봐요. 아직 뇌에 대해서 다 뜯어보지 못해서. 이러한 의도는 준비 전이가 나타나는 550, 여기가 아마 550인가 봐. 550 거식인가 보지? 밀리초보다 먼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얘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잘 몰라요, 얘도. 그렇다면 준비 전이는 이러한 의도가 준비 전이라는 신경학적 현상으로 구현된 거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인식한 게 언제야? 여기요. 이게 인식한 거고, W는 일종의 정신 상태에 해당하는 I에 대한 거시기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월한 거래요. W에 앞서는 I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얘가 앞에가 여기 있다면, 준비 전이가 W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뇌의 활동에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의도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볼 수는 없다. 왜냐면 요거 전에 똑같이 한 걸로 의도이긴 하지만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의도가 앞에 더 있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됐죠? 이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해서 의도가 있고 뇌파가 움직인 거잖아.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대요. 자, 네 번째 단락 가고 문제 도전.